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나이가 22살이면 성인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인이 아니라면 미성년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인과 미성년일 때 조건 알맞게 써주면 되겠죠. 20세 이상일 때 성인이니까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콜론이 나왔으면은 반드시 한번 들여쓰기를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20 미만이면 되는 거죠. 나이 값이. 성인일 때 나이는 성인이라고 나왔고, 12살일 때 미성년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비교 대상에다가 넣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까지 한번 해줘야 돼요. 방금 한 거는 테스트였고, 그러면 20세일 때 둘 다 안 나왔으니까 이쪽만 참인 거죠.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여기 포함 관계를 넣었어요. 실수해가지고 조건식에 포함 관계를 넣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둘 다 참이죠. 두 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넣어보고 비교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은 사람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대로 움직일 뿐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포함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20이 아니라 19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나이가 19일 때도 검사를 해봐야 되죠.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잘 나오죠? 두 번째, 실행되는 문제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적으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개념 시작 부분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true라고 써져 있죠. 조건식 대신에. 그러면 무조건 실행이니까, 실행되니까 이 프린트는 실행되니까 참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무조건 거짓이라서 실행 안 되니까, 여기가 실행 안 되니까 거짓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념은 여기까지 했고, 문제 시작. a는 10, 이거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a라는 변수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한 상태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a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a는 값입니다.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인데 값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 a 값인 10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으면 되니까 맞는 말이죠. T1 조건에 보면은 참일, 참이, 거짓일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T1, T2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A는 값이니까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럼 거짓이죠. 10은 10이랑 똑같은데 다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10은 10 초과다 라고 읽으면 되니까 거짓이죠. 여기서는요. A가 10 이상이다. 근데 A는 10이죠. A가 만들어지고 1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나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 뭐 A를 재사용해가지고 값을 재정의하진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대로 10이니까.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또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 B에도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A는 10인 거 알겠는데 여기서도 B가 값이니까 10이죠. 그러면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가 또 나왔어요. C가 나왔고 A랑 B를 비교 연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될지 뭐 여기에는 true나 false가 담긴다고 했는데 true나 false가 담기는 그 과정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연산자가 두 개 나왔어요.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그러면 뭐부터 연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수업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은지 보자면 얘는 6이고 대입 연산은 9이네요. 이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더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6위인 비교 연산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다르다라고 연산을 해 놓고 그 결과를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C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A는 10이고 B도 10이니까 10은 10과 다르다 있는데 거짓이죠. false 값이 C로 저장됩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대입 연산자부터 연산을 해보세요. 왜 얘를 먼저 연산해야 되는지. A 값을 C에다가 넣어버리면 대입 연산자 한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B는 뭐랑 다르다 라고 할 때 이 대상은 행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한 개밖에. 그래서 얘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C에는 false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값이죠? false고 거짓이니까 F3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C도 여기서 거짓이죠. 그러면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조건식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false는 false와 같죠? 참입니다. 참.
다음에 not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not. 반전인데 뭐냐면 물결표 뭔지 아시죠? 그리고 어, 얘를 뭐라고 하더라? 그 명제 같은 거, 명제 같은 부분에서 not p, not q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대우 이런 파트에서 그때 쓰는 거. 어. 그러면 not c라고 돼 있는 거는 c가 값이잖아요. c는 펄스고. 그러면 not 펄스인데 펄스를 반전시키면 true죠. 결론적으로 not c는 true가 됩니다. 참이니까 T5. 그러면 이거는 반전시킨 걸 한 번 더 반전시키고 있어요. not c가 true였죠? 그러면 not true니까 결국에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true를 그냥 넣어주고 있고 C와 D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둘 다 값이니까 false와 true는 다르다 맞는 말이죠. T6. 그 다음에 and랑 or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and는 뭐고 or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길어지면은 왼쪽에서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다르면 먼저인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0은 5보다 초과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한다고 했을 때 true랑 마이너스 6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and의 뜻이 뭔지 그런 거 상관없이 true와 마이너스 6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다르잖아요. 비교할 거면 같은 범주 내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6 정수고 얘는 true잖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0 둘 중에 마이너스 6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6이 더 크죠? 맞죠? 그러면 true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같은 거니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and의 뜻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참과 참이 and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true예요. 동시에 참이어야 참입니다. and로 엮여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예문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거 맞죠? 참이고 뭐뭐 이고니까
엔드예요. 이거 뭐뭐이고 뭐뭐이거나 거나일 때는 오어고 뭐뭐있고는 엔드입니다. 그러면 분단 국가인 건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 자체는 틀린 문장인가요? 동시에 맞아야 이 문장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true인 거고, and의 경우는 이 앞뒤로 엮여 있는 이 조건이 둘 다 참이어야 맞는 말입니다. 유럽에 있다고 할게요. 유럽에 있는 거는 거짓이죠. 이고니까 and고, 분단국가 맞으니까 true고. 그럼 이 문장은 어때요? 이미 유럽에 있다는 데서부터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아시아에 있잖아요. 틀린 문장. 어, 단일 국가라고 했을 땐 틀린 거죠. 아시아에 있는 건 맞고, 그때도 이 문장은 앞에까지는 맞지만 뒤에서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럽에 있다고 하면 둘 다 틀린 거죠. 이때는 그냥 전체가 다 틀린 문장이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end로 엮여 있을 때는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 문장은, 그 조건식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의 연산 결과는 false잖아요. 결과는 거짓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end였고, 그러면 이번에 분단 국가라고 해보겠습니다. 뭐뭐이거나예요. 5어입니다. 아시아에 있거나 참이죠. 권하니까 5어고, 분단 국가 맞으니까 참이고. 그때 이 문장은 맞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true입니다. 유럽에 있거나 그러면 거짓이고, 5어 분단 국가 맞으니까. 그랬을 때 이 문장은 어때요? 뭐뭐이거나라고 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는 틀려도 하나만 맞으면 맞는 문장인 거죠. 근데 뒤에서 분단 국가라고 한 게 맞는 말이니까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단일 국가라고 했을 땐 앞에는 맞지만 뒤에가 틀린 말이죠. 하지만 이 문장은 아시아에 있거나 여기에 참이니까 이게 틀린 말이어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유럽에 있거나 라고 했어요. 거짓인데 뒤에도
거짓이죠? 이 문장은 아예 틀린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 두 개가 AND랑 OR로 엮여 있을 때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조건식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거짓이죠? false랑 마이너스 6 비교 불가능하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0의 대소 관계부터 비교를 해보면 거짓이고, false와 false AND로 엮여 있을 때는 false가 하나 이상이 있으면 틀렸으니까 거짓이고, 맞죠? 그러면 얘부터 거짓이고, 둘 다 거짓으로 엮여 있으니까 거짓이고, 그 다음에 10이 5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5어로 엮여 있을 땐 참이 하나 이상이면 무조건 참이니까 트루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음.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 조건식이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조건식만 실행해 보고 5어로 엮여 있다는 걸 알았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참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실행했을 때 조건식을 내가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짓인 거는 F 뭐 이런 거는 출력 안 됐을 거고 제대로 했으면 참만 나오는 거죠. 중간에 풀다가 실행했을 때 이 결과에 뭐 F4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F4를 출력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 조건식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건식을 잘못 판단했으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따로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